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현대HCN이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진행을 맡은 김병재입니다. 자,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5월은 정말 기념일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등등 1년 중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기념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권자의 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투표 참여의 중요성이라든가 유권자의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곽규성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소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돼가는데 교수님,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예, 1948년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결정하고 그해 5월 10일에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사실 투표율도 95.5%에 육박을 했습니다. 거의 100%였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제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그런 선거구제를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과는 특히 다른 점은 그때는 선거 연령이 만 21세까지였어요. 그래서 만 21세 이상의 국민들이 다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948명의 후보들이 출마해서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을 뽑았죠. 그렇군요. 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의 첫 선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권자의 날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우리 처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유권자의 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5월 10일이 그 유권자의 날인데요. 네. 2012년부터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5월 10일을 그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은 방금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네네. 유권자의 날인 5월 10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출발점이 되는 날인데요.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벌써 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제정돼서 올해는 이제 9회를 맞는 유권자의 날.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만 매년 유권자의 날이 되면 다양한 홍보 행사 활동 펼쳐오셨다면서요? 네.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거에 대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매년 그 다양한 기념 사업을 개최해 왔는데요. 네네. 유권자와 함께하는 음악회부터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가 모여서 함께한 픽셀아트 퍼포먼스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의 그 호응을 이끌어내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네. 올해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외 행사는 그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또 오늘 또 이런 뜻깊은 대담을 통해서 유권자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말씀 듣고 보니까 딱딱하지 않게 문화를 가미해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홍보 활동을 펼쳐오셨군요. 우리가 보통 교수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그리고 유권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익히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에서 유권자의 역할과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체제라는 정치 체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이 국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민의 권한을 대표자를 뽑아서 위임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좋은 대표자를 뽑는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하겠죠. 그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유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권자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또 좋은 대표를 뽑느냐 안 뽑느냐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발전적으로 유지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총선은 여러모로 최초로 시도되거나 펼쳐진 그런 기획도 많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각 나라마다 선거권이 다 나이가 다르긴 한데 네. 이 의미도 좀 짚어주시죠. 예.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선거 연령이 만 18세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라고도 네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권 연령 확대로 우리 선거 제도가 이제 선진적인 민주주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간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호의 대상이었던 청소년이 이제 우리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의 대상에서 이제는 정책 결정 과정과 선거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이 선거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이제는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이 중심 의제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우리 정치의 외연이 넓어지고 또 우리 정치의 질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키워주기 위한 또 다른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일단 어쨌든 선관위 입장에서는 선거 연령이 하향됐기 때문에 뭐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이라든가 준비하실 게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확대되면서 만 18세가 된 학생들은 선거운동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기 쉬운 사례 중심의 그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생애 처음으로 투표하는 학생들이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표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SNS, 유튜브, 웹툰 등 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그 올 하반기부터는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선거의 의미와 제도 전반에 대해서 알려주는 민주시민 교육과,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모의 투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연습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해서 참 많은 준비들을 하셨군요. 이 교수님, 유권자의 참여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 척도가 바로 투표율인데요. 그렇죠. 지난 20대 총선이 58%, 근데 이번엔 66% 굉장히 올라갔단 말입니다. 네. 투표율의 상징은 그 민주주의, 시민의식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정치 의식과 정치에 관심이 커졌다,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정치적인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그 정치적인 변화를 시민들이 주도하면서 사실상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 반드시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 이것이 이번 투표율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처장님, 이 전 세계적으로 초유의 사태, 코로나19 때 이제 선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때문에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방역 등등등 준비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많으셨다면서요? 네, 저희들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을 그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방역을 실시를 했고, 체온계, 손소독제, 일회용 비닐장갑을 비치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많은 그 투표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환경인 만큼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고 투표소에 올 수 없었던 그 분들을 위해서 확진자가 계시는 각 치료센터에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네. 선거일에는 자가 격리자들이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시 기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그 참정권을 그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참아주신 유권자 여러분과 선거 과정에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21대 총선이 그래도 잘 치러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투표하고 나서 유권자의 권리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죠. 유권자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뽑은 대표자들이 일을 잘 하는지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잘못했을 땐 질책을 하고 또 잘하면 격려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거 때 잠깐 그냥 선거에만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가 되기가 힘듭니다. 네네. 대표들이 임기 내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잘 감시했다가 심판을 하는 것이죠. 또 잘하면 다시 지지를 해주는 네네.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이런 끊임없는 유권자들이 관심이 있어야만 대표자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더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역할은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역할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날뿐만 아니라 그 더 많은 기간에 우리가 더 눈을 크게 뜨고 저같이 눈 작은 사람도 눈 크게 뜨고 감시하고 격려하고 이런 행위들을 해야지만 유권자의 책임과 의무가 완성되는 것이겠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처장님, 선거하면 사실 정확성,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일각에서 뭐 사전 투표 조작이라든지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투개표 사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허황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가장 많은 의혹 중에 하나가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전 투표함을 옮길 때에는 사전 투표함의 봉함 봉인 여부를 각 정당 후보자 측의 참관인들이 확인을 하고 네네. 경찰 공무원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전 투표함은 사전 투표 종료 후부터 개표 전까지 보관을 하는데요.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는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등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사전 투표함 이송 과정이나 보관 중에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그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의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숫자 조작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결과는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유관으로 일일이 분류 확인 작업을 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 하나하나의 그 개표가 완료되면은 그 개표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표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 있어서 조그마한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투명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재차 3차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유권자의 이제 권리와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권자는 나라의 주인, 즉 주권자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들이 나라 일을 누구에게 맡기든지
뭐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맡긴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나란 일을 대신 맡은 사람들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하겠죠. 네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건전하고 발전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느냐 못 가느냐의 책임은 유권자들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에도 늘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주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런 주권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인의식 있는 책임 있는 유권자가 되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하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지만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신 유권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누구나 불편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중요한 선거라 해도 유권자의 참여가 없으면 빛이 바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주인공들이시고요. 자, 유권자의 날을 맞이해서 마련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현대HCN이 함께 나눈 특별 대담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모든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